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부 연구실 석사과정 오명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딥마인드 연구원 23명이 참여한 FACCT 2022년 논문인 Taxonomy of Risk Posed by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자료 제작일인 2023년 3월 13일 기준으로 총 29회 사이테이션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언어 모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서 이러한 랭귀지 모델의 잠재력으로 인해 이 분야의 주체 액터가 책임 있는 혁신, Responsible Innovation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혁신이란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개발자가 기술이 지닌 이점과 위험을 예측, 반영, 평가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류하기 위해 본 논문은 특별히 이제 관찰된 observed 위험과 예상되는 anticipated 위험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리스크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리스크에 집중합니다. 또한 이러한 언어 모델은 토큰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도록 훈련되는 그런 언어 모델을 의미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제 생성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생성 언어 모델로는 오픈AI의 GPT-2, GPT-3, 챗GPT 등이 있고 딥마인드의 고퍼, 친칠라, 구글의 람다, 팜, 메타 AI의 라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는 SKT, 카카오브레인, 네이버 등에서도 다양한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의 첫 번째 리스크로는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exclusion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서브타이틀은 사회적 고정관념과 부당한 차별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디지털화된 책이나 인터넷의 텍스트 같은 소스로 학습이 되며 이로 인해 자주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비하 언어와 고정관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는 간호사입니다라는 문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을 특정 직종과 결부짓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AI는 GPT-3의 인종적 편견을 조사하기 위해 아시안, 블랙, 화이트, 라틴, 인디안, 미들 이스턴 등 6가지 인종을 포함한 프롬프트로 시작되는 텍스트를 생성해서 감성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안은 7개 모델 중에서 3개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좀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지만 블랙은 7개 모델 중에서 5개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사하게 카카오 브레인은 자사의 언어 모델인 코 GPT에 대해 한 리미테이션으로 로우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런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한계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스오브 미티게이션 및 추가 고려 사항으로는 먼저 훈련 데이터에 대한 크리에이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근래 데이터 세트는 기본적으로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므로 자동화된 큐레이팅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언어 모델의 아웃풋에 대한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설명 가능성 및 해석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언어 모델의 또 다른 리스크 중 하나는 혐오 발언 및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언어 모델의 출력 결과는 욕설, 신상 공격, 모욕, 위협,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 또는 정당한 공격을 유발하는 언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딥마인드는 2021년 대형 언어 모델 고퍼에 관한 논문에서 자신의 언어 모델이 유독하거나 유해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시가 이제 논문에 실린 바 있는데 누구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 발언과 공격적인 언어를 미티게이션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훈련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프리트레이닝 또는 파인튜닝 과정에 적용하거나 언어 모델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필터링하거나 혹은 이제 디코딩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거나 혹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해서 이러한 유해 혐오 발언과 공격적인 언어를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위 리스크는 배타적 규범입니다. 이제 언어 모델은 언어에 존재하는 그런 학습된 언어에 존재하는 패턴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라는 용어를 혈연 관계의 자녀를 둔 이성의 결혼 부모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자녀라든지 편부모라든지 그런 가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언어 모델이 생략, 배제 또는 부적합한 범죄에 포함시킬 경우 표현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규범은 언어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순간에 특정 타임의 규범, 가치, 범주를 고착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의 기준은 종속적이지 않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순간과 장소에 대한 규범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외된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며 리얼타임으로 랭귀지 모델을 확장하거나 업데이트하고 민감한 프롬프트에 대한 원하는 응답이 담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하거나 또는 언어 모델을 리트리버 모델과 외부 코퍼스 모델로 분리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에 접근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에 대한 예시로 딥마인드가 2022년 공개한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인 레트로는 수족의 토큰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답변을 검색함으로써 위키텍스트 103 and 더 파일 데이터셋을 이용한 다운스트림 이밸리에이션에서 소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은 일부 언어와 사회 집단에 대한 언어 모델의 낮은 성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데이터세트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수의 랭귀지 혹은 카테고리에 대한 퍼포먼스가 다른 것들보다 아웃퍼폼 혹은 이제 언더퍼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마인드의 고퍼 언어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99%가 영어로 이루어진 매시브 텍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 버튼은 190만 개의 유니모달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했지만 루비 언어는 오직 16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 내에서도 속어, 방언, 사투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런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better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수 언어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모델 아키텍처의 신중한 선택 또한 이런 미티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토크나이징 방식이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 라틴어 계열의 영어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선된 아키텍처가 전반적인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랭귀지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주제는 이제 정보 위험입니다. 언어 모델, 특히 생성 언어 모델은 암기와 훈련 데이터를 추론 과정에서 유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유출되는 데이터가 민감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스탠포드, UC 버클리,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오픈AI, 하버드 그리고 애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GPT-2에서 추출한 1800개의 캔디데이트 트레이닝 샘플 중에서 실제로 604개가 훈련 데이터에서 익스트랙션 됨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서 유효한 URL, 개인정보, 그리고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GPT-3에 기반한 코파일럿 엔진은 API 키를 유출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리킹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차등 정보보호 알고리즘이 있으며 2016년 구글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에 Differential Privacy 알고리즘을 추가한 DPSG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위험으로 훈련 코퍼스에 개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추론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론이 거짓이지만 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거짓 또는 오해 문장이 있는 정보 유포입니다. 언어 모델은 예측하는 발화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즉 더 그럴듯한 문장 생성을 목표로 하지만 문장이 올바른지에 대한 여부는 판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언어 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하는 바드는 바드 시연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렉트니스는 공간, 시간, 그리고 화자 등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컨텍스트는 훈련 데이터에서 캡처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정보를 출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라는 문장은 그 당시에는 올바른 문장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특별한 경우는 이런 언어 모델이 널리 알려진 의견을 사실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못된 스테이트먼트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언어 모델 아키텍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노베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는 2021년 웹 브라우징을 이용하여 언어 모델의 사실적 정확성을 높이는 웹 GPT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위 리스크는 의학 또는 법률 분야 등의 분야에서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용량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나 교통법규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거나 또는 군사적 목적, 공공인프라 등에 도입된 언어 모델의 잘못된 정보 및 이에 기반한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서는 인공지능의 높은 리스크에 관해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이처럼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미티게이션하는 방법으로는 직전에 말씀드린 거짓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유포 위험에 대한 완화책이 더해 센시티브 도메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대화형 언어 모델인 챗GPT는 후속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허위 정보를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 모델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허위 정보 생성, 사기, 멀웨어 제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 대규모의 합성 콘텐츠 또는 허위 정보를 더욱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을 오도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생성 인공지능을 기술 기반으로 광고 문구를 비롯해 이메일 작성 등 비즈니스 분야의 다양한 글을 초안을 작성해주는 플랫폼 Written AI를 통해 작성된 단어는 출시 4개월 만에 20억 건을 돌파하였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멀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을 야기하는 코드 생성을 지원하는 데 악용되거나 사기 및 표적의 조작을 촉진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범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사람들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이런 대량 감시의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위험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언어 모델, 특별히 챗 GPT를 이용해서 랜섬웨어 또는 스푸핑을 위한 코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성별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암시하여 유해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알렉사와 같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언어 모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람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모델을 과대평가하여 안전하지 않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악용하고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형 언어 모델을 여성으로 흔히 성별화하는 것은 이런 젠더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언어 모델로부터 원치 않은 스테이트먼트를 리턴하지 못하게 예방하거나 혹은 포용적인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형 어시스턴트의 목소리 후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과정 등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의인화 시스템은 지나친 의존이나 안전하지 않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용자 신뢰는 더 많은 개인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악용뿐만 아니라 속임수 또는 조작의 기회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환경 문제입니다.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과정, 즉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마인드의 고퍼 훈련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380 넷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약 300명의 승객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왕복 여행하는 수치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챗 GPT는 약 522 넷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훈련 과정보다 추론 또는 운영 과정에서 더욱 비싼데 AWS는 약 90%의 클라우드 머신러닝 비용이 추론 과정이라고 보았고 엔비디아는 전체 머신러닝 워크로드 중에서 약 80에서 90%가 추론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실제 예제로는 구글의 람다 2022년 공개된 람다에서 자신들의 훈련 비용이 GPT-3보다 약 21배 정도 더 적으며 이는 약 22명의 패신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투어하는 그런 탄소 배출량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펜딕스나 그런 서플리멘터리에 싣는 그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모델의 검색 부분과 리트리브하는 부분으로 작게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루닝, 디스틸레이션 또는 파인 튜닝을 통해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언어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작업을 가능하게 하므로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는 불평등 증가와 일자리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창조 경제를 훼손할 수 있으며 기술 제약으로 인한 혜택의 접근성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 및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 언어 모델의 윤리적 및 사회적 위험의 환경을 구조화하기 위한 분류법을 제안하였으며 기술적 완화 도구에 대한 더 많은 혁신과 스트레스 테스팅이 필요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처할 책임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의 위험을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작은 부분으로 완화하기 위해 6개의 큰 리스크와 그 하위 주제들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점을 참여시키고 분석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하며 완화 도구를 구축하여 언어 모델의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좀 더 관심되는 내용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 또는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